오늘은 제7장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앞부분에서는 미투 운동이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사랑, 책임, 존중에서 시작된다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트 폭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나아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어서 PPT를 보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요. 1번 해시태그 미투입니다. 자,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럼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따라 고발한 현상으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가 연대를 위해 진행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미투 운동을 제안했던 사람은요,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옵니다만은 2017년 10월 폭로된 하비 와인스타인의 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은 특별히 그 직장 등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권력형 성폭력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서 이런 그 상하관계에서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이런 그 성폭력을 일삼는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비일비재한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용감한 또 용기를 낸 그런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이제는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또 가해자를 고발하는 등 미투는 보편화되고 또 피해자들의 대중적인 고발 운동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 서모 검사가 한 방송사의 뉴스에 출연해서 공공기관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결국 이 미투 운동이 촉발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회 각층으로 확산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투 운동이 가져온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더욱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투 운동은 남성의 적극적인 성적 표현이 더 이상 남성다움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왔던 이런 일들이 실상은 너무 심각하고 또 어떤 범법적인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점점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 전에는 그저 그냥 쉬쉬했고 좀 감추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또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적극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 직후에 7개월간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14.3%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한 그런 어떤 풍토에서 이제는 용기를 내서 좀 표면에 드러남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의 전환 이런 것을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흔히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의하면 2014년 성폭력 남성 피해 건수는 전체 성폭력의 5%인 1375건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 그러면 이제 여성들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여성만이 아닌 남성들도 성폭력 피해자로서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런 그 피해 건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은 살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폭력은 단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정도나 또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지속적 피해를 남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랑과 책임,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축복된 만남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친밀감의 깊이를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또 정신적 영적 하나됨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각자 따로따로 이제 성장했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서적, 정신적, 영적 하나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행복한 그런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녀 간의 성관계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공적 전제인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자녀이고요.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배우자이고
또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상대에 대한 그 존중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이 또 자신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하며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서로 건강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관계가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이라는 곳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대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폭력과 함께 데이트 폭력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데이트 폭력의 증가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교재에 122쪽 아래에 그 도표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왜 데이트 폭력이 이렇게 증가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선은 낮은 신고율이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신고율 때문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연인 간의 개인적 충돌로 여기거나 또 폭력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려 가스통 효과를 통해 피해자 스스로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범죄로서의 인식 부족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형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연인 간의 사소한 충돌 정도로 데이트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데이트 폭력 증가의 외적 요인일 뿐이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이성 교제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인식과 이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우리의 인식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상대를 진짜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또 아니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그런 상대로 잘못 인식하는 그런 결과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가스등 효과라고 하는 내용은요, 상황 조작을 통해 피해자가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거기 126쪽 중간 바로 위쪽에 보면 데이트 폭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약간 하나 더 늘어나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언어 폭력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성 간의 언어 폭력은 일상의 대화에서 욕을 사용하면서 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어떤 그 엄청난 손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체적 폭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성 간의 언어 폭력을 방치하면 결국 또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연예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또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결코 바른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언어폭력은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신체적 폭력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체적 폭력은요, 구속을 통한 억압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자유 의사를 언어의 힘과 신체적 힘으로 제압하여 구속함으로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움직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이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세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폭력으로 이제 연결된다는 것이죠. 데이트 폭력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성폭력까지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이런 그 잘못된 것이 점점 더 큰 잘못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네 번째로 가정폭력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데이트 폭력은 결혼 후 결국 가정폭력까지 발전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의 공통점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편안한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을 방치하고 또 잘못된 것들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 더 심각한 그런 그 폭력, 가정폭력까지 연결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을 연인 간의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 정도로 치부하거나 방치해 버리기가 쉬운데 그것이 결국 이런 심각한 가정 폭력으로까지 연결되고 상대에 대한 그런 그 인격적 또 치욕적 그런 행동을 일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은 상대에 대한 압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물리적 힘을 가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는 명백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저 그냥 우리가 쉬쉬하고 눈 감아줄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끔찍한, 무서운, 명백한 그런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다섯 번째로 진정한 사랑, 무한한 책임 부분입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한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또 아내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아름다운 그런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그 에베소서 5장 25절이라는 곳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 되는 사람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실족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는 자기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체지요. 인격체로서의 자녀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마치 자신의 그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노엽게 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를 늘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가족 간에 상호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배려하며 서로 돕고 책임을 나누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서로 노력해야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 사랑, 존중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만 아름다운 가정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보시죠. 손을 조금만 조심하면, 말을 조금만 조심하면, 행동을 조금만 조심하면 즐거운 회사, 보람찬 직장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없는 행복한 일터. 즐겁고 보람차야 할 직장 생활. 그러나 기분 나쁘죠. 기분이 얼마나 나쁜데요. 정말 불쾌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싫어요. 남자들도 뭐 이렇게 야한 농담이나 이런 성희롱 비슷한 얘기 들으면 사실 별로 기분 좋지 않거든요. 예. 정말 기분 나빴죠.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계속 보잖아요, 얼굴을.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진짜 했었어요. 하루 대부분을 지내야 하는 직장을 괴롭고 피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직장 내 성희롱.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시원하다. 여기 어깨 좀 주물러. 네? 아, 웃어. 아, 웃어. 엉덩이가 아주 빵빵한데. 와, 혈색 좋은데 요즘 남편한테 사랑받나 봐. 응? 야, 재미 좋은가 봐. 어? 참, 부럽다. 어? 아. 허리 라인은 예술인데 저 가슴이 좀 아쉽네. 오, 쭉쭉 빵빵. 몸매 좋은데? 응?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자랑 잠 잡았어? 예? 몇 번이나 잡았어? 힘이 참 좋아 보여. 응? 예.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오늘 저녁에 와이프가 오는데 나랑 놀아줄 수 없을까? 네? 아, 그 별거 아니고 그냥 저녁이나 먹자고. 응? 술도 한 잔 받으시네. 아이, 뭔 소리야? 어? 술은 말이야 여자가 따라야 정신구야. 어? 안 그래? 진짜 따라봐. 자, 쭉쭉쭉. 어? 자, 팔 떨어지겠어. 응? 이봐. 네?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어떤 거요? 뭔데요? 자. 뭐야? 에이, 수줍은 척하기는. 여기가 왜 이렇게 긴기냐. 뭐야?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행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보신 사례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 등으로 다양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만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나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될 수 있으며 남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편지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중단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행에 대한 느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나 고충처리위원, 회사 안에 따로 고충처리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상급자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 1644-3119번으로 상담이나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이번 주 제 9주차 퀴즈는 미투 운동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정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